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8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셨는데요. 아마 이제 1차 시험만 정말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제 3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차는 이해 그리고 직관으로 OX를 가려내는 그런 이제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셨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우선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입력을 한 다음에 객관식 지문을 보시면서 이건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OX를 가려내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 정리,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사 시험의 꽃은 2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시험을 보신 것은 결국 2차 시험으로 가기 위한 이제 티켓팅을 확보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3차 시험은 거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면접 시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탈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처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차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통상 1년 농사로 봅니다. 1년 농사로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다르게 1차는 사실 3개월, 2개월 이렇게 바짝 공부하기도 하지만 2차 합격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영순환 때는 기본 개념 그리고 이질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강의를 듣다가 1기 때는 이제 좀 더 심화된 이제 세세한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2기 때는 바로 이제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라고 하는 5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2순환 강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순환 때는 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100점짜리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차반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인데 동차반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론 이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고 시험장에 가서 그냥 이제 멍하게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쓰고 나오시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2번이랑 3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선은 2차를 위해서 1년의 과정, 1년 농사로 준비를 한 것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0순환, 1순환, 2순환이 거의 두루두루 섭렵이 되면서 100일 안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을 준비한 사람과 100일을 준비한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차반을 들으시면 100% 합격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학습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만 딸딸딸 그냥 한 30개 정도 외워서 들어간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술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개 이제 외워서 들어가면 운이 좋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통합형 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특히 논술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외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이걸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몇 가지만 그렇게 외우시게 되는 경우에는 통합형 논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순환 강의를 위주로 하면서 우선은 이제 지금 하나하나 개념을 짚고 있을 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스피디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일순환 강의를 위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아예 안 풀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가 가장 전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방향성도 지금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 강의를 위주로 들으시면서 시험도 약간 더 추가적으로 더 보시고 그리고 작년 합격생 중에서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은 분들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수험을 위해서만 이제 그분들은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분들 답안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 않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우선 1기 강의를 위주로 하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 잘 따라오시면 사실 욕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제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3순환을 연이어서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우선은 동차반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완강을 하신 다음에 나는 100점짜리 문제도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 요러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순환을 이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그냥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하루 동안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까지 이제 12시까지 자정까지는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딱 눈을 떴을 때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5월 9일 날 저한테 이제 카톡이 거의 한 100통 이상 왔는데 거의 다 이걸 물어봤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2차 기본이나 아니면은 심화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연기 1기 강의랑 동차반이니까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른지를 좀 알려다오라고 하는데, 우선 동차반 강의는 연기 강의는 아닙니다. 기본 개념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보 관리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선발이란 무엇이다, 이런 것들 하나 짚는 연기 강의 아닙니다. 대신에 1기 강의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스피디하게 하되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거의 허걱허걱 하면서 거의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원래 1기 정규 강의에서는 25점짜리 그리고 50점짜리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딱 2번 시험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거의 맛보기로 25점, 50점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추가해서 제가 2번 정도 시험을 더 볼 겁니다. 그래서 1기 강의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많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일시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원 데스크에 신청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멘토와 계속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뒀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100일 동안의 시간을 허투루 이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강의 아니고 1기 강의에 조금 더 심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동차반 진행 방식은 크게 특히 제 강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우선 1기 강의, 그리고 추가 모의고사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멘토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뭐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기 강의, 추가 모의고사, 멘토링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의 교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차 키워드 노트라고 하는 그 책을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원 1층에 가보시면 출입구에 그 샘플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목차랑 키워드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제 문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보시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라고 하는 약간 두꺼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7판 그리고 경영조직 같은 경우는 5판 이렇게 이제 보시되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언제 공부하나 지금 100일 동안 이것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대신에 제가 1기 강의 중간에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라고 경중을 가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선은 조금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쉽게 터치하면서 좀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사실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희한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차 때 잠깐 이제 느끼신 적이 있겠지만 인사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책을 딱 덮는 순간 하나도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한 과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 해 동안 봤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학문이 아니야. 그냥 실용적인 어떤 제도나 기법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될까? 이 부분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냥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 전략이 어떤지, 기업의 기술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의미 부여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접점을 잘 못 찾아요. 특히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외워야 되고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언제 이제 그 느낌이 오냐면 시험 직전에, 안타깝게도 시험 직전에 그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1기 강의 때 주로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바라봅시다. 이런 부분 알려드리니까 수업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인드맵을 드려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이 그냥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그려서 자, 지금 전체 매핑은 이러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하셔가지고 전체 그리고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용학문이라기보다 이론학문이에요. 그렇죠? 이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자가 어떠한 히스토리에 의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 등장 배경이나 히스토리, 그리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 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공헌이나 한계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과목.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이제 함정이죠. 다만
모든 것들을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와닿을 수 있게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도움 자료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채용을 한 연구원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연구원들이랑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잘 와닿을 수 있게, 그리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암기도 잘할 수 있게 도움 자료도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익숙하게 해서 중요한 거 먼저 터치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완전히 시간 낭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그래서 인사는 오후 2시부터, 경영조직은 저녁 7시 정도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멘토링을 그럼 언제 하느냐? 자, 처음에 이게 멘토링이 심리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우선 강의를 듣고 시험도 좀 봤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 물어볼 부분을 한 2-3가지 정도 이렇게 딱 정해 두시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6월 12일, 15일, 16일에 그 직원분들이랑 제가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위주로 특히 답안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심리 상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써봤던 어떤 그 답안지에서 뭐가 부족한지 내가 빨리 고쳐야 될 게 뭔지 한번 알려다오라고 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특히 이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에게 이제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우선 동차 합격의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빵 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차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5에서 10%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라는 말은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시고 핵심 터치를 하시는 분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문 닫고 들어가도 되니까 아무튼 이번에 꼭 한번 합격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에서 10%는 운이 좋게도 동차 합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설사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불합격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 공부 하시기로 하셨고 나는 의지가 있고 지금 해보자고 지금 덤벼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을 그냥 바라보고 이번에 그냥 연말까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소수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1기 때부터 이제 강의 듣기 시작합니다. 1월부터 강의 듣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 굉장히 자괴감 들죠. 난 작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불합격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불합격의 질이 다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 최대한 쓸어 담아서 시험을 보셔야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요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이런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최선을 꼭 다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거의 뭐 1년에 제가 채점하는 답안지만 해도 거의 10,000부 이상입니다. 그런데 초심자들은 특히 2차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성향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그냥 그런 대로 이제 해도 자, 2차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으로 문장을 암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 아니에요. 통으로 문장 암기 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고 쓸 수는 없고 자괴감은 계속 들고 그 시간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차반의 그 핵심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려둬야 될지 요거 알려드리니까 핵심 터치를 기억을 하세요. 우선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많지 않아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우선 공부하셔야 소위 말해서 이제 평타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평범하게 모든 과목들을 그래도 다 건드리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쓸 수는 없어도 평타 치시려면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한 거 먼저 우선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완벽주의 공부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차반 또는 공부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이 주소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